전청조보다 사이즈가 크다면 대체 어떤 사건이길래 그럴까요? 그 이번 전청조 사기 사건이 그러니까 재벌 3세를 사칭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전청조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려 사우디 왕자를 사칭했습니다. 재벌 사칭. 90억 투자 사기. 챙겨요? 사우디 왕자 행세로 투자금 90억 챙겨. 와 미쳤다. 사우디 왕족 행세에서 90억 원을 뜯어냈대요. 와 대단하다. 왕자. 이게 지금 미국 그 플로리다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진짜요? 네, 어느 날 이 지역에 칼리드 알 사우드라는 아라비아 왕자가 나타납니다. 이분이에요? 왕자요? 미안한데 왕자님하고 하나도 안 생겼어요. 이분이 왕자라고요? 옛날 사진이겠죠? 네, 이게 전청조 씨가 경호원들을 많이 데리고 다녔잖아요. 네네. 앤서니도 비슷한 수법을 썼습니다. 아 역시. 자기를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자다라고 사칭하면서 심지어 이 미국 국무부 외교 경호실에 그 가짜 배지를 구입을 해서 경호원들한테 착용시키고요. 명함도 파고 다녀요. 그래서 이슬람 최고 권위자를 뜻하는 뭐 술탄 같은 뭐 왕자 등등을 새겨놓기도 했죠. 신기하다. 아니 저게 그냥 멀쩡하게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안 잡혔지? 심지어 외교관 번호판을 다한 아주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녔어요. 이거 그거잖아. 진짜 비싼 거. 믿을 수밖에 없죠 사실. 근데 이렇게 외교관 번호판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거는? 이 외교관 번호판이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사서 붙인 거예요. 그걸 왜 그걸 팔아요? 알아요 그게? 사람들이 그거 다 믿었어요? 투자자들한테는 자기가 이제 사우디 왕자고 돈이 아주 많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SNS를 활용을 해요. 자기의 SNS에 My Family라고 하면서 사우디 왕족의 사진을 저렇게 올렸죠. 아 진짜 왕족의 사진. 이분들은 진짠데. 얘는 진짜 왕족들이죠. 대박이다. 그리고 호화 요트, 뭐 제트기 사진, 그 현금 다발, 다이아몬드 사진 같은 걸로 도배를 했죠. 근데 이거 다 가짜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얼핏 그냥 지나가면서 신경 안 쓰고 의심 안 하고 보면 믿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또 뭐 애완견 치와를 기르고 있는데 여기 아주 비싼 장신구로 치장을 해서 정말 돈이 넘쳐난다라고 계속 소문을 SNS로 내고 다닌 거죠, 자기가. 가방도 다 거기 거예요. 딱 거기 땀용품인데. 가방도 다 거기 거고 제트 개인용. 와. 강아지. 강아지를 여기다 넣구나. 이거 진짜 부자 상징. 근데 사기 치려고 투자 많이 했네요. 제대로 했어요 진짜. 여기에 마이애미에 있는 펜트하우스에 지내면서 출입문에 술탄이라고 명패를 달은 겁니다. 한 번에 뭐 수천 달러어치 쇼핑을 하면서 재력을 과시하게 됐습니다. 대단하다. 와, 얘 어디서 났을까 그 돈이? 하지만 이게 자식이 소유라고 밝힌 펜트하우스는 단기 임대를 한 거고요. 아하. 네.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 왕실 관련된 로펌, 은행 이름이 적혀 있는 서류는 전부 다 위조된 이 거였습니다. 사람도 참 대단하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앤서니가 존재하지도 않은 아일랜드 제약회사 그리고 몰타의 카지노 투자 명목으로 수십 명의 이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은 거죠. 심지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의 지분을 싸게 넘기겠다라고 또 사기를 쳤는데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그냥 앉아서 5배는 벌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아주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아니 5배면 그거 대단하다 좀 진짜. 과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소문이 나서 투자자들이 몰려 들었는데 그렇겠지. 우리나라 돈으로 95억 원 정도를 받아서 가로챈 지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이렇게 받은 돈 대부분을 그냥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다 탕진해 버렸다고. 90억을 다? 와. 락셔러리 그쵸, 사니까. 뭐. 근데 사기꾼이라는 게 어떻게 들긴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름 치밀하게 구성을 하던 이 사기꾼이 네. 아주 황당한 실수를 하면서 잡히게 되는데요. 뭐요? 어떤 실수요? 마이애미의 한 호텔을 인수하기로 결심을 해요. 와. 두바이 은행이 자신한테 6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억 의 대출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위조 서류를 제시를 하는데 워낙에 치밀해서 누구도 이 사실 눈치를 못 채죠.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호텔 관계자랑 식사를 하는데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인가요? 어떤 거요? 바로 베이컨을 아주 맛있게 먹는다. 원래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 아 그쪽 나라 금지죠. 싸우면 절대 안 되죠. 돼지고기. 돼지고기잖아요. 진짜 맛있어 보였나 봐요.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주 맛있게 베이컨을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호텔 관계자가 유심히 이제 그의 행동을 이렇게 보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네. 그의 실체가 만천하에 공개가 된 거죠. 약간 사기꾼들은 약간 그 자신감 넘치니까 저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뻔뻔하니까 언젠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궁금해요. 어떤 정체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네. 아랍 출신이 아니에요. 1977년 미시간주의 한 가정으로 입양된 콜롬비아 출신의 고아였다고 해요. 아이고.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우연하게 칼리드 알 사우드라는 사우디 왕자 같은 이름의 신분증을 갖게 되면서 이제 사기를 계획하게 된 거죠. 신분증 누구 줬어요? 와. 대투더박이다. 정말 그 체포된 앤서니 같은 경우는 외교관 사칭 그리고 신분 도용, 사기 등의 혐의로 18년형을 선고받고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18년. 아 진짜 근데 베이컨이 진짜 대단한 일을 했네요. 얼마나 맛있게 구운 거야. 그러니까 잘 만들었나 봐요. 거기 그 거 집에서. 먹어보고 싶다, 그쵸? 더 충격적인 거는요. 왕자 행세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초범이 아닌 거죠. 전적이 있었어요? 네, 이미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30년 동안 중동 왕족을 사칭해 왔고요. 무려 11번이나 체포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와, 이미. 아니 30년 동안 이 정도면 사우디에서도 사실 주목을 한번 해줄 만한데. 첫 번째 사연인데도 스케일이 아주 굉장합니다. 자, 크네요. 다음 소개할 사연은 뭔가요? 네. 이번 전청조 사건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내가 결혼하려던 남자가 사실은 여자라는 게 결혼 전에 밝혀진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자인 거를 숨긴 채 무려 1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한 인도네시아판 전청조가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떡해? 에이. 1년 동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거야, 부부 사이에? 말 안 돼.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요. 지난 2021년입니다. 28살의 남성 아흐나프와 22살의 여성 누르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아흐나프는 곱상한 미소년의 얼굴에 직업도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그는 자신을 신경외과 의사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석탄 회사의 CEO라고도 소개를 해요. 의사인데 또 석탄 회사 네. CEO까지. 의사이자 CEO. 둘 중에 하나만이었으면 괜찮은데 왜 욕심 부리는 거예요? 두 사람은 만난 지 2주 만에 연인이 됐고요. 누르는 이 모든 것을 갖춘 아흐나프에게 완전히 빠져듭니다. 심지어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흐나프와의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죠. 결혼까지요?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성급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왜요? 당시 누르의 아버지가 뇌졸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흐나프가 신경외과 의사라고 했잖아요. 연결돼 그러니까 있지. 아픈 아버지에게 직접 수액도 놔주고 약도 처방해주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 거예요. 언짢 다정하니까 결혼하고 싶지. 그렇지. 누르의 입장으로서는 엄청 다정하겠죠. 자기 부모님한테 잘하면 좀 혹하죠. 네. 그렇게 두 사람은 교제 2달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인 아흐나프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일단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상해. 일단은 서류 작성부터 해놨어요. 근데 그 혼인 신고 못 하는데 그 결혼식 서두르는 이유가 또 있었어요? 뭔가 조금 의심이 생기긴 하죠. 네. 근데 여튼 두 사람은 번갯불에 콩 볶듯이 그냥 초스피드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네. 그런데요, 결혼식 이후에 누르는 남편과의 신혼생활에서 아주 이상한 점들을 하나둘씩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한 점. 뭘까요? 많겠죠. 일단 남편이 출근을 안 합니다. 왜 출근 안 해요? 의사라는 사람이 병원에는 나가지 않고 계속 집에서 그냥 놀고 먹기만 하는 날들이 이어진 거예요. 참다 못한 아내가 왜 출근을 안 하냐고 물어보는데 네. 아내의 물음에 아흐나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병원에는 나 말고도 다른 의사들이 있어. 세상에. 그리고 나는 석탄 회사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라고 이야기했대요. 자, 신기하네. 대단. 그런데 뭐 돈을 그래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벌기는커녕 네. 의사이면서 석탄 회사의 CEO라던 그는 매번 정기적으로 아내와 처가의 생활비를 요구합니다. 요구한다고요? 뭐죠?
그게 좀 있어. 진짜 여기서 눈치채셨어야 되는데 누르시였나요? 이게 속으려면 그렇게 속더라, 그쵸? 그러니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한데 이러면 본인은 몰라, 그쵸?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여기서 끊이지 않아요. 또 있습니다. 함께 살면서 한여름에도 절대로 옷을 벗지 않고 덥다면서도 온몸을 꽁꽁 싸매고 있었던 거예요. 인도네시아 얼마나 더운데 에어컨이 빵빵한가 봐요. 에어컨. 그래도 더워요. 아니 보다 못한 아내가 옷 좀 벗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여유증이 있어서 가슴이 나온 편이라 민망해서 원래 옷을 잘 안 벗어라고 대답을 했대요. 잘 때는 어떻게 해요? 근데 원래 부부 관계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핵심이죠. 아니 어떻게? 그 부분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부분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요. 부부 관계를 할 때는요 반드시 모든 불을 다 꺼서 오케이. 사방이 어두워야 했고요. 오케이. 그것도 모자라서 누르의 눈을 검은 천으로 가렸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아니 잠깐 거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저기요. 이거는 개취입니다. 개취. 그러니까 뭐 개인 취향 정말 네. 여기서 인정하듯이 걔한테 이 사람 좀 취향이 이상하네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남편을 의심하는 건 아내뿐이 아니었어요. 그의 장모도, 그러니까 누르의 엄마도 네. 사위를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결혼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일단 수상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네요. 아니 누구 봐도 이상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신부의 아버지가 뇌졸중을 앓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사위가 신경외과 의사고 그런데 장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가져간 돈이 2,700만 원이래요. 그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병세에 전혀 차도가 생기지 않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장모가 추궁을 하니까 그제서야 모든 걸 실토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여자예요. 너무 충격이겠다. 와, 진짜 가만히 놔뒀어. 그 말 할 때 가만히 놔뒀나? 어떻게 뻔뻔스럽게. 어떻게 10개월 동안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무려 1년 가까이 함께했던 남편의 정체가 여자였습니다. 심지어 아흐나프라는 이름도 남자 행세를 하기 위한 가짜 가명? 이름이었어요. 와. 원래 이름이 있었겠네, 그럼. 진짜. 그렇죠. 근데 의사 맞아요? 뭐 속당 회사 CEO는? 아이고 다 나이 가짜겠죠. 빼고는 그냥 이름, 성별, 직업 모든 게 다 가짜. 백수였습니다. 나쁜 놈네 진짜. 와, 진짜 오른쪽 왼쪽이 동일 인물이라는 게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전청조 사건을 보면은 네. 그 일론 머스크랑 펜싱 대결을 해야 된다. 아, 그래서 그런 있었죠. 펜싱을 가르쳐 달라. 라면서 이제 남현희 씨한테 접근을 하잖아요. 진짜 이런 코미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유명인들의 지인을 사칭한 사건이 해외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부 장관이 내 친구다라고 하면서 지인을 사칭한 사건입니다. 야, 이걸 또 믿어요? 이게 대단하다. 이걸 또 믿으면. 아니. 여러분, 근데 믿을 수 있을 수도 있는 게 지금 많아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많아요. 여기 밑에 영국 MI6 스파이의 정체입니다. 아 제임스 본드 007. 거기 벌써 어긋난 거예요. 왜요? 만약에 MI6면 네. 남들한테 자기 부인한테 남편한테 말도 못해요. 그거는 이제 남자들이 이제 하도 그런 영화를 좋아하니까 우리가 정보가 있지만. 그거 저도 이런 면접도 본 적 있는데 MI6요? 그 원래 얘기는 거기 그 면접 볼 때도 그 얘기 꺼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꺼냈잖아요. 지금 얘기. 안 해도 큰일 났네요. 빨리 지금 체포 안 하려고 하고 있어. 신고. 그거 다 지난 일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비밀 누설 금지가 있군요. 비밀은 정말 지켜야 되는 일이거든요. 절대 그거는 MI6 소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사연은 이렇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55세의 여성 캐롤린 우즈가 몇 년 전에 이제 이혼을 하고 아주 쓸쓸하게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네. 어느 날 매장에 한 남자가 옷을 사러 옵니다. 손님으로. 네, 그렇죠. 그런데 그는 이제 자신을 스위스 은행에서 일하는 46살 이혼남인 마크 코네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자신한테 옷을 추천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아니, 처음 본 사람한테 별 얘기 다 하네. 아니 또
옷가게라든지 뭐 미용실 이런 데 가면은 또 수다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미용실이나 막 약간 택시 탈 때나 뭐 이때 좀 소통하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옷 매장 들어가서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예 이혼했습니다. 저 뭐 이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처음 볼 때. 일단은 어떻습니까? 네, 나름 그 대화가 처음에 잘 풀렸나 봐요.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만나서 옷가게에서 만난 거 치고는 정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대화가 이제 술술 풀리고요. 그리고 아예 연락처까지 교환을 하고 다음 날 저녁엔 식사까지 했습니다. 마음에 들었나 만나서 보네. 오면 안 네. 됐는데. 그리고 또 캐롤린은 만난 지 이틀 만에 고백을 받아요. 어머나. 좋아한다고. 네. 둘만에? 너무 심지어 너무 빨라요. 만나고 나흘째 되는 날에는 어느 저택 앞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떤 거지? 당신과 살려고 이런 저택을 살려고 해. 어우 소름. 뭔가가 남사 났네. 아니 근데 글라디스 형님이랑 사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우리 2년 반? 2년 반. 사귄 걸렸어. 기간이 2년 반이고 사귀자 그거는 만난 지 얼마 만에 사귀자. 쉽게 오피는 안 했어요. 쉽게 오피는 글라디스 안 했어. 어려운- 저는 약간 어려운 분이었구나. 꼼꼼하게 네. 다져요. 꼼꼼하게 따졌나 그래도? 꼼꼼하게 조사했는데 원하는 결과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요. 동생들 잘 들어. 저는 남편이 하버드 나왔다고 그래서 학점 다 점수 졸업장 등본 때 봤어요? 다 떼봤어요. 진짜요? 우리 엄마가 원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 맞아요. 결혼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다 갖고 오라 그래. 그리고 우리 엄마 다 체크하고. 그래서 20대는 약간 그게 문화에 있거든요. 네. 결혼한다고 하면은 그 조회를 다 해놔요. 아빠들이. 아빠들이. 네. 그래서 경찰도 괜찮네요. 가서 뭐 다 물어보고 조회 다 해보고 그리고 경찰 조사. 이웃까지 다 가서 성과가 있나 다 없나. 물어보고 어떤 조사를. 사람이냐 뭐 어떤 남자냐 그거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결혼을 시켜줘요. 근데 확실히 범죄 기록 봐야 돼. 조사를 뒷조사 진짜 심하게 하는 나라예요. 근데 진짜 결혼할 조금 때. 슬프기는 한데 이제 막 별일이 다 일어나니까 맞아요, 또 맞아요. 이제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너무 데이트 부분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잘 사실. 네. 이게 근데 진짜 어떻게 이틀 만에 어떻게 나흘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빠르긴 뭐 빠르네요. 조금 네, 뭐 네.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캐롤린은 이 첫 만남을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는 운명처럼 나타났다. 저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죠. 난 그런 순간을 평생 기다려왔다. 봐봐. 그는 매우 자상하고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매력적인데.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크는 자기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절친한 친구다라고 하면서 자기 신분, 재력에 대해서 운을 띄우기도 했는데 이 단조로운 일상이 정말로 이렇게 무료한 이혼녀인 캐롤린한테 이 마크는 그야말로 정말 백마탄 왕자님 그 자체였던 그럴 거죠. 수 있죠. 그럴 수 네. 있죠. 근데 그런 유명한 사람 이름 끊으면 약간 사기꾼 그러니까.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진짜로 이게 급속도로 마크한테 빠져들긴 했는데 한 가지 불만이 있었어요. 뭐예요? 가끔 잠수를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제일 되는 무섭다. 거였죠. 네,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해서 캐롤린이 그 이유를 대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마크가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이요? 뭐죠? 당신만 알고 있어. 스위스 은행에서 일하는 건 거짓말이었어. 사실 난 MI6에서 일하는 스파이야. 야 기가 막히다. 이 드라마 기가 막혀. 벌써 훅 갔는데 이것까지 하면 이 남자가 되게 다정했겠죠. 여자는 돈만 쓴다고 넘어가지 않아요.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다정하고 감정을 건드렸겠지. 그러니까 홀딱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거짓말 아니야 하는 거에도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평소에 마크가 자기는 뭐 중국어 그리고 뭐 아프리카의 어떤 언어 그리고 뭐 아랍어 심지어 이란의 페르시아어를 포함해서 7개 국어에 능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평소에도 해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전청조 수법이었잖아요. 외국어 하는 거. 아까 그렇지, I am 그렇지, 실내, 그렇지. 뭐 그 문자 다 캡처했던 거.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보트, 제트기, 기차 같은 것도 운전할 줄 안다. 진짜 제임스 본드네. 그리고 이제 개인 비행장으로 데려가서 네. 개인 비행기도 태워주고요. 저런 게 신기한 거야. 꽤 끝났지. 네, 그리고 갑자기 데이트를 하다가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마드리드에 가야겠어. 나 스위스에 잠깐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갑자기 자리를 뜨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착각할 만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바로 옆에서 뒤흔들면은 아 이거 제가 봤을 때 못 당할 것 같은데요. 매력적인 핑계잖아요. 나 스위스 가야 돼. 뭐 나 친구랑 2차 가야 돼. 그거보다 훨씬 더. 미안해. 나 홍콩 가야 돼. 아마 다른 가족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되는 뭐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여자분이 불쌍한 거 아마 그 얘기 듣고 와 우리 남친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일에 몰두하는 모습. 고생이 많아 하면서. 진짜 이 콩깍지가 무서워. 정말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게 정말 마크한테 더욱더 빠지게 되는데 네. 심지어 만난 지 40일 만에 이번에는 직접 여자분이 마크한테 프로포즈를 합니다. 혼자요? 완전 빠졌네. 완전. 결혼하자고. 결혼하자고. 완전 빠져들었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정말 반전이. 이번에 마크가 당장은 결혼할 수 없다. 와 진짜 결혼을 대단하다. 조금만 미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왜? 영리하다. 밀당을 한다. 밀당을 해. 밀당. 이게 MI6 규정에는 연애는 금물이다. 결혼하려면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 와 고독하다. 퇴직까지는 1년 반이 남았으니 딱 그때까지만 1년 반만 비밀스럽게 기다려달라. 보호본능을 일으키네. 그렇죠. 이러고 나서 결혼은 거부를 하는데 네. 대신 함께 살자면서 이제 캐롤린을 달래고요. 아 동거만 하자고.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재밌어요? 같이 살 집에 리모델링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캐롤린한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 원을 빌립니다. 네. 그리고 몇 달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70여 차례나 돈을 빌려요. 70여 차례? 그렇게 꿔준 돈의 액수가 우리나라 돈으로 14억 5,800만 원입니다. 나 이해가 안 간 거 왜 돈 안 해요? 남자가? 영국 정보부 소속이니까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 카드 결제를 하면 안 된다. 현찰로만. 그리고 결혼을 비롯해서 사생활을 무조건 숨겨야 된다. 라는 핑계를 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두 명이 결혼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결혼을 준비하려던 어느 날 갑자기 마크는 캐롤린한테 시리아의 비밀 작전 지령이 내려졌다. 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시리아로 떠나야 된다고 말을 해요. 위험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전투복이랑 전투 장비까지 다 갖춰 입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러 믿어 안 믿어? 이러면 믿어 안 믿어? 제대로 했어. 이렇게 해서 집을 떠났는데 네. 마크가 작전 수행이라는 핑계로 연락이 두절이 돼버려요. 그렇게 이제 7개월이 흘렀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다 못해서 아예 마크 동료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렇죠. 수소문해야죠. 찾아야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뭐예요? 그 동료가 말하기를 나도 마크한테 사기당했어. 나도 최근에 알았어. 주변 사람을 다 속였네요. 네, 그제서야 캐롤린이 이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경찰에 신고했어요? 네, 이제 그러고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마크는 이미 이제 다른 나라로 도주를 해버렸고 영국 정부는 이제 그를 10대 수배 명단에 올려서 수사망을 좁혀갔죠. 진짜. 야 나쁜 놈네. 딱 보면 얼굴 그렇게 생겼어. 꼬리가 길면 발 핀다고 결국에는 스위스에서 체포가 돼서 총 5건의 사기로 징역 5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어요. 너무 짧다. 안 뭐야. 먹었어요? 8개월이 너무 짧다. 아니 그렇게 짧다. 돈을 많이 뺏었는데.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는 진짜 그 엄청난 충격 받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돈이지만 사실 자랑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던 거 그거 못 넘어가죠.